따뜻하고 고소한 음식 냄새가 가득 퍼진 골목시장 저녁 7시쯤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곤이 쌓여 있었지만 손님을 받을 때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몇몇 가게는 일찍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골목시장 입구에서 안쪽까지 작은 점포들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엄동설 안에도 이곳만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으로 모여들어 순대, 어묵 등을 먹었습니다. 그때 순대국집 앞에 남자 4명이 나타나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대 지역에서 악명 높은 달거리파 조폭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달수라는 자가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팔과 목에 시꺼먼 문신을 해서 위압감을 줬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워댔습니다. 그들의 거친 말투와 쌍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고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한 여군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길을 비켜 주십시오. 누구냐며 돌아보니 기껏 여자 군인 하나였습니다. 오달수 일행은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여군을 둘러쌌습니다. 그중 조폭 한 명이 약간 비틀거리는 몸으로 여군에게 험한 막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영역에 들어와 까부는 거냐? 너 뭐하는 인간이냐? 계집애가 겁대가리 상실해가지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다른 한 명이 희죽거리며 여군에게 입 맞추는 신용을 하며 놀렸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더 반짝였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힌 여군의 복장은 일반 군인과는 달라 보였어요. 키 166 정도의 단단해 보이는 체격의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정한 보폭, 꼿꼿한 자세, 흔들리지 않는 시선은 남달라 보였죠.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폭들 중 오달수가 먼저 그 여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번쩍이는 금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굵은 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178 정도의 단단한 체격을 가졌으며 깨끗한 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목시장을 쭉 훑어보면서 마치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나 되는 듯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요즘 군대는 편한가 봐. 여자들도 이런 군복을 폼나게 입고 다니네. 오달수는 군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고 군복 기지를 만져봤습니다. 혹시 패션으로 군복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냐? 군복 패션 말이야. 이렇게 날씬한 여자 군인은 처음 보네. 슬슬 웃음을 흘리며 오달수가 장난질을 했습니다. 시장에는 어느새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일부 조폭들은 계속 시장을 지나가는 손님들을 가로막거나 상인 아주머니들을 겁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우리가 여길 잘 관리해 주니까 손님도 늘어나고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자릿세를 좀 더 내란 말이야. 그들의 행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죠.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달수의 손이 여군의 베레모로 옮겨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툭툭 치니까 베레모가 벗겨졌습니다. 여군은 절제된 동작으로 베레모를 다시 섰습니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고 간결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달수에게는 신기해 보였습니다. 오호라, 진짜 군인 같은데. 어느 군대냐? 육군, 해군, 공군, 소속을 대봐. 여군은 뚜렷한 목소리로 경고를 주었습니다. 나는 특전사 김수진 중령이라고 한다.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너희들은 지금 군장교에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군검찰로 넘겨지기 싫으면 그만둬라. 특전사 중령이라는 말에 오달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특전사가 뭔지 군계급이 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대장이란 말이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들은 대부분 무술로 단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전사라고 합니다. 오달수는 속으로 겁이 살짝 났습니다. 그렇지만 부하들 앞에서 가오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고한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 오달수 일행은 자신들의 쪽수를 믿고 김수진을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조폭들의 태도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그들의 걸음걸이나 자세만으로도 어디가 약점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그의 대응 능력은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오달수는 김수진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나는 그까짓 특전사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시큼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조폭들은 악명 높기로 유명한 집단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힘든 때에 조폭까지 자릿세를 뜯어가 보통 곤욕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늘 그때뿐이고 오히려 신고했다고 더 행패를 부려 장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적당히 자릿세를 내고 그냥 조용히 장사를 했으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수시로 자릿세를 올려 그마저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달수가 김수진의 주변을 맴돌며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눌러보면서 쌍소리를 마구 짓거렸습니다. 그래도 김수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앞섰습니다. 놈들의 어떤 도발에도 그녀의 행동은 늘 절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조금도 기가 죽지 않는 김수진에 대해 오달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특전사라고 하지만 일개 여자군인 아닌가. 그런 게 건장한 조폭 4명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에 기분이 몹시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달수가 김수진의 한쪽 어깨를 잡아채는 순간 김수진의 한쪽 손이 오달수의 손가락 한 개를 꺾었습니다. 그러자 오달수가 억소리와 함께 점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상인과 시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꺾인 오달수가 체면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빨리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놈이 수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수진은 오달수의 손가락을 그대로 꺾어버리면서 덤벼드는 놈의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오달수와 한 놈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오달수는 꺾어진 손가락 하나를 움켜쥔 채 꼼짝도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놈이 뒤에서 수진을 두 팔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 이미 눈치채고 뒤돌려 차기로 그자의 얼굴에 장렬시켰습니다. 기절해버렸습니다. 그의 다른 한 놈이 겁을 집어먹고 주춤했습니다. 10여 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 놈의 조폭들이 바닥에 나뒹굴렀습니다.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장정 3명을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건지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조폭들을 제압한 수진은 단 한 번도 숨을 몰아쉬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술 고수들이 하는 실력이었던 겁니다. 수진은 베레모를 다시 한번 고쳤으면서 놈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은 번쩍이고 입은 일자로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묘한 아우라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한쪽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지 못한 소형 무전기인데 작동 한 번에 바로 경찰서가 연결되었습니다. 여기는 자양골목시장 입구, 본인은 특전사 김수진 대위. 타켓 4명 출동 요망. 그러자 상대 쪽에서 즉각 답변이 왔습니다. 위치 파악했다. 즉시 출동하겠다.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났습니다. 경찰관들은 수진 쪽으로 다가와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김수진 중령님이신가요? 네. 특전사 김수진입니다. 이자들이 시장 상인과 본인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대응하여 진압했습니다. 추후에 군검찰과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십시오. 김수진의 지시는 엄정하고도 추상 같았습니다. 네, 중령님. 군검찰에 연락하고 사건 공조수사하겠습니다. 조폭들은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뒤가 깔끔하게 정리되자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년 동안 골칫덩이가 사라진 기분이라고 다들 박수로 김수진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어 시장 상인들은 앞으로는 상납금 없이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겠다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예상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김수진 중령의 활약상이 인터넷상에 퍼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위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달거리파 두목 이창수였습니다. 이창수는 오달수 같이 시장 바닥에서 서민들 삥이나 뜯는 조무래기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관상 몇 개 나이트클럽과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회장이었습니다. 또한 암흑세계에서 그의 이름은 전설처럼 알려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전형적인 어깨 출신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오달수 사건은 저희 그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서민들 삥치다 발각된 데다가 상대가 여자 군인이라 평판이 악화될까 걱정입니다. 이창수의 비서가 걱정스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창수는 가만히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중령의 활약상을 보면서 이창수 회장은 적지 않게 놀랬습니다.
자신도 싸움이라면 이골란 사람이지만 김수진의 맺고 끊는 절제된 태도는 고수라는 말을 수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창수는 만약에 저런 직원이 내 곁에 있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는가 생각하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김수진을 그대로 놔둔다면 업계 세계에서 자신의 위상은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수진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먼저 회유와 협박을 통해 김수진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부사장 서동수가 김수진과 접촉을 취해봤습니다. 김수진의 휴가가 끝나기 전에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부사장 서동수는 김수진의 집 근처에서 배회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친인척을 뵈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동수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서동수는 회장님의 선심으로 수진과 상호 협력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진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자신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국가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서동수는 수진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성과급에다 매월 고정비로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동수의 제안은 수진을 너무 얕잡아 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서동수는 그 정도 조건이면 거의 부사장인 자기급 대우라며 적극 권유했습니다. 수진은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에 의해 조폭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목숨을 바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돈에 흔들리는 것은 불명예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창수 회장은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사태의 추이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창수는 즉시 행동대장을 불렀습니다. 한편 김수진은 골목시장 사건으로 휴가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수사공조 문제로 수사관서를 왔다 갔다 하느라도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가는 걸 다음 휴가 때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으로서는 몹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군대에 가 있어서 자주 볼 수 없어 휴가 때라도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계획이 빗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진은 늘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군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자신 하나뿐인 어머니와 같이 있어주질 못해 항시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어머니는 수시로 수진을 토닥여 줬습니다. 수진아, 엄마 걱정을 너무 하지 마라. 나는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준비하는데 한 줌의 힘도 안 든단다. 내 근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국밥집을 운영할 것이니 너무 맡은 바 군무에 충실하거라. 수진은 그런 어머니가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를 옆에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했던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달거리 8호부터 제안받은 파격적인 대우에 한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리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선불을 받는 것인데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면 어머니가 가게를 안 해도 되고
무엇보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진이 그것을 아까워하고 후회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투철한 사명감에 수진은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운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역시 특전사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아오신 것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하셔 그 뒤를 수진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유혹이라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훈이 아니라도 수진에게는 이미 확고한 사명의식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표장창과 훈장이 10여 개가 넘습니다. 사격대회에서 1등을 도맡아 했으며 격투기 종목에서도 늘 1등을 해왔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2개 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위험물 취급 등 자격증만도 10여 개를 넘게 땄습니다. 늘 노력하고 비전을 찾아가는 군인으로서 수진의 소원이라면 딱 한 가지, 특전사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창수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장은 부하 3명을 데리고 수진의 집 근처 어둠 속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이틀 후 마침내 홀로 귀가하는 수진을 맞닥뜨렸습니다. 수진은 놈들의 기세에 단번에 그들이 누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그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항시 유사시를 상정해서 대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직업군인이라면 몸에 밴 습관 같은 것입니다. 수진은 달거리파와 처음 부딪혔을 때부터 항시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동대장은 키가 180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잔혹하기로 어깨 세계에서 그 악명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놈이 여린 수진을 제압하기 위해 졸개들까지 끌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창수 회장이 수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동대장은 프로답게 수진에게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수진이 눈치채기 직전에 벌써 그의 한 손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이 잡혔구나 하는 순간에 엎어치기에 걸려 그대로 공중에 떠서 떨어졌습니다. 콰당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낙법을 했기에 부상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얼른 일어나 자세를 가다듬고 다음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아마 여지간한 운동한 사람 정도라면 그대로 바닥에 뻗었을 정도의 엎어치기 공격이었습니다. 역시 행동대장다운 파워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역시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행동대장의 엎어치기 공격을 낙법으로 무마시킨 다음 수진은 벌떡 일어나자마자 다른 놈 하나의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놈은 수진의 다리치기에 걸려 앞으로 엎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당수가 놈의 목덜미에 꽂혔습니다. 목에 급소를 가격당한 놈은 그대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또 다른 놈이 수진의 앞에서 덤벼들고 뒤에선 해동대장이 공격하는 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측에서 공격하는 놈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날린 수진은 공중제비를 돌아 행동대장의 사타구니를 걷어찼습니다. 거구의 두 놈이 동시에 억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마지막 남은 놈이 덤벼드는 순간 수진이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 던졌습니다.
무전기는 놈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행동대장이 먼저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도망을 하자 다른 놈들도 따라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코에서 코피가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쑤셔왔습니다. 엎어치기에 당한 충격이 이제야 통증을 가져온 것입니다. 간신히 집에 들어간 수진을 보고 어머니는 놀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휴가를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진에게 조속히 군에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벌인 일이니 자신이 맷듭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군인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이창수 회장은 행동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행동대장이란 자가 여자 하나에게 뒤를 잡혀 쫓겨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수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겠으나 그렇다고 자신이 높이 평가하는 행동대장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이창수는 수진이란 인물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시중의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 확고한 국가관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조직에서든 그의 충성심은 누구와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뒷조사해본 결과로는 수진이 2개 국어에도 능통하다는 것 아닌가. 이창수는 수진을 자신의 그룹 부회장으로 낙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봉급은 껌값이 될 것이니 아마도 흔들릴 것으로 봤습니다. 제 아무리 부처님 뒷딸이라도 이런 정도의 유혹을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창수 역시 어둠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산전수전다겪은 이창수 같은 인물은 사람 보는 눈이 특별합니다. 또 그래야만 자신이 다치지 않고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싱크탱크가 있는 법입니다. 물론 이창수의 그룹에도 전담 변호사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창수 입장에서는 실전에도 강한 두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창수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옛날 방식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당신 같은 인재가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듬직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족도 필요한 것이니 그만큼 국가에 봉직했으면 이제 나와 손잡고 새로운 세계를 꿈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그룹의 부회장으로 임명해서 자신과 함께 지금보다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직설적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한 달에 억 단위의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정상적인 사업장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성과급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수진은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수진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 해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여자 한 사람에게 그토록 거대한 집단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인지 가히 이창수라는 거물의 인물 됨됨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배포와 배짱이 있는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진도 이창수에게 호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조건 역시 수진의 자존감을 세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혹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매월 수억 원의 성과급이라면 물론 그것이 번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렇다 해도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이 세상에 몇 개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욕심이 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수진이 이창수라는 존재에게 느끼는 호기심과 그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수진의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은 일탈이 없는 확고한 것입니다. 다만 이창수라는 거물의 인간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개인적으로는 이창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고마운 것은 인지상정의 것입니다. 옛말에도 장수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지는 고맙다가는 것이지 조건 때문에 국가관이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수진이 이창수의 편지를 받고 그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두 사람은 급격히 동료의식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창수의 달거리파에서도 기존 세력들의 저항이 강했습니다. 특히 현직 부회장인 노만식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걸 알고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진을 제거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어느새 수진의 휴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창수의 속내가 그룹 내에 알려지자 파벌 간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했습니다. 그 중에 부회장 노만식은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회장인 이창수를 밀어내고 자신이 사업을 총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한 이창수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순간에 노만식을 척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해온 동지자 창업공신을 제거한다는 게 양심상 쉽지 않은 일이었으. 하지만 그 세계가 자신이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양심만으로 자리를 보전하겠는가? 이창수는 반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만식이 선방을 쳤습니다. 노만식은 직속 부하들은 시켜 수진을 때려 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든 자객 같은 것이어서 수진이 대항하기에 힘든 프로급 청부살인자들이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창수는 수진에게 빨리 부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놔두고 갈 수 없다고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이창수는 서둘러 수진의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노만식과 그의 일당들이 어둠과 야경을 배경으로 수진의 집 주변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누굴 기다리는 듯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잠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에 밝은 이창수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디 쪽에 있는 자가 권총으로 수진을 제거하려는 것인지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귀가하는 모습이 저 멀리 가게들 불빛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이창수가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4명이 숨어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한 놈이 가슴에 흉기를 품고 수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가진 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창수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수진이 제거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비록 깡패라도 애국심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에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시민 하나가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분명 움직임을 보건대 품에 칼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걸어가다가 골목으로 돌아서는 순간 칼을 품은 자가 수진에게 돌진했습니다. 수진은 도망치듯 뛰다가 갑자기 멈춰 다리를 걸었습니다. 놈이 칼을 든 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안에 한 놈이 빠져나왔습니다. 마침 이창수가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창수는 다급해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수진 씨 피해요. 총이에요. 그러면서 수진과 권총을 든 놈 사이로 자신의 몸을 날렸습니다. 쾅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이창수가 쓰러졌고 수진은 다른 차들 사이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총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저격에 실패한 노만식과 그의 부하들은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왔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곧 경찰 특공대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경찰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인근은 경찰들로 메워졌습니다. 수진은 경찰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창수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은 고마웠습니다. 이창수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눈물이 났습니다. 살면서 이런 도움을 받고 살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인과 깡패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이창수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으로 수진이 찾아갔습니다. 이창수가 경찰 수사에 협조를 잘해줘 노만식과 총을 쏜 자가 곧바로 지방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창수는 수진을 보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달리 두 사람은 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창수가 수진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뭐가 고맙냐고 물었습니다. 이창수는 당신 같은 군인,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게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이창수는 궁금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골목시장에서 어떤 수금 행위도 그리고 영업방해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에 대해 이창수는 맹세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골목시장에는 일체의 자릿세도 수금 행위도 없게 되었고 어떤 양아치도 드나들지 않는 구역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진은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부대에서도 수진의 액션 영상이 하나의 교본으로서 훈련에서 자주 인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각 호신업체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를 제압하는가에 대한 필드 매뉴얼로 활용되었습니다. 수진의 상급 군부대에서는 수진을 1계급 승진을 건의하고
포상을 해줬습니다. 수지는 이제 대령이 되었습니다. 길게 잡고 10년 안에 준장이 되기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고로 시장 상인들이 수진의 군부대로 두가마니 분량의 떡을 위문품으로 보내줬습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